제가 납득이 될 때까지 답변을 좀 드릴 거고 그럴 거니까 알겠죠? 네. 이게 아이들 지도에 보면 그 고등상까지는 어찌어찌 부족한 이해도로 다량의 문제를 풀면 사람같이 제법 풀거든요. 네. 근데 하 이상의 과정은 진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되게 사상 누각처럼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잠깐만 문제 풀기 게을리하면 정말 금방 바보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실력이 쌓이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이하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고등상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공부할 만한 내용이다. 앞으로 나올 과정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르칠 때 딱 명제까지가 제일 노잼이에요. 아시겠죠? 예. 함수부터는 그 뒤부터는 쭉 흥미롭거든요. 모든 내용이. 347번 보시면 지수 부등식이에요. 밑을 갖게 할 수 있나요? 있어요. 그럼 밑을 3으로 갖게 한다고 하면 여기가 3의 마이너스 2x의 제곱이고 여기가 3의 ax 제곱이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의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마이너스 2x의 제곱은 ax보다 크다. 이게 나올 거고 부등식을 푸는 건 기본이 인수분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가시죠. 일단 자연수 a라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a는 양수가 될 거라서 마이너스 2분의 a는 0보다 작습니다.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될 텐데 정수의 x의 개수가 4개니까 마1, 마2, 마3, 마4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러프하게 생각했을 때 얘가 마5보다는 크고 마4보다는 작아야 되잖아. 많이 안 많이 친구들아? 그지? 등호는 좀 신중하게 쌤이 결정하라고 했죠. 저게 마5가 돼도 상관없어요. 저 부등식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마4가 되면 상관이 있죠. 그렇지 않냐? 마4가 되면 정수의 개수가 3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맞추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A는 9, 10, 19. 이 문제 19. 아시겠죠? 네. 선생님 그런 것 좀 안 하면 안 돼요? 라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제 뇌를 걸치지 않고 나옵니다. 알겠죠? 일종의 척수반사 같은 거라서 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뱉은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48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에 포함되는 A의 범위. 그러면 어쨌거나 저것들 좀 구체적으로 풀어야 할 텐데 B는 심지어 풀 수도 없잖아요. 비정계수 A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A를 풀어서 A의 해를 기반으로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를 확정하는 수밖에 없고 실제로 문제가 그렇게 돼 있죠. A 조건 A에 있는 부등식은 지수 부등식인데 밑을 10으로 일치시킬 수 있잖아요. 맞아요. 밑을 10으로 일치시키면 부등호의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양변 2를 곱하면 시작하면 좋겠죠? 양변 2를 곱하면 시작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하시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죠? 2분의 1, 3까지. 예. 그래서 x의 범위는 2분의 1에서 3까지인 거죠. 자, 이래놓고 아니 A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푸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러면 이렇다가 성립했잖아. 그러면 A가 참이라면 이거 이제 조건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A가 참이라면 그 말은 이걸 정의역으로 사용해서 얘를 관찰했을 때 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범위를 저 2차 함수의 정의역으로 사용해서 관찰했을 때 맞아요? 저게 모조리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저건 아래로 볼록이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 어쨌거나 있다는 말이니까 이렇게까지는 그림 그려볼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2분의 1은 어디 있고 3은 어디에 있느냐를 알 방법이 있나 우리가? 그래도 0보다 작거나 하니까 2분의 1 여기 있어야 되고 3 여기 있어야 하는 건 확실하죠. 정확한 위치는 특정할 수 없지만 그쵸? 네, 두 x절편 사이에 2분의 1과 3이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저 함수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정보가 있습니다. 0,6을 지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0,6은 이런 데 있겠죠. 2분의 1보다 왼쪽에 있을 거니까. 맞아요. 안쪽에 있진 않아요. 왜냐면
함수값이 양수잖아요.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저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A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는 말이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 얘는 대칭축도 안 나와 있고 해서 그냥 제 생각에는 2분의 1을 집어넣어도 0보다 작거나 같고 3을 집어넣어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푸시면 될 것 같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편의상 fx를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6이라고 삼으면 f2분의 1은 얼마입니까? 4분의 25 더하기 2분의 1 a인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럼 a라는 놈은 마이너스 2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나오고요. f3은 15 더하기 3a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 둘의 공통범위 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공통범위 맞냐? 아니지. 둘 다 만족하는 범위. 합집합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슷한 말인가? 공통범위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답은 뭐가 돼야 돼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 왜냐면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저 잘못 생각해서 뭐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고 쓰시면 저 2분의 1 넣었을 때 만족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뭘 좀 보시면 좋냐면 얘를 정의역 삼아 저 이차함수를 관찰한다. 이런 관점. 명제화 조건에서 조건 명제 참일 조건을 이용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야, 이런 건 뭐예요? 지수 방정식입니까? 지수 부등식입니까? 이거 지수 부등식 아니에요. 왜냐면 지수 부등식의 정의는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이에요. 근데 얘는 밑에도 미지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네. 뭐 그렇긴 한데 밑이 이미 일치되어 있는 상태니까 뭐만큼 조심하면 되겠어요? 밑이 0과 1 사이냐 밑이 1보다 크냐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밑이 0과 1 사이다라고 하면 지수가 밑이 이미 일치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수의 대소를 뒤집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여기서 뭐 나오냐? 이게 나와요? 근데 이러면서 이렇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지 않냐, 아가들? 두 번째, x가 1보다 클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바꿔놓고 있네. 네. x는 3보다 크다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이렇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x가 3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둘 합친 게 답이에요. x가 0과 1 사이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밑에 미지수가 있으니까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352번도 마찬가지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어차피 밑은 일치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것만 보시면 되죠. 이럴 때는 이런 상태니까 얘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크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렇고 얘랑 공통범위를 형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해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저 거꾸로 풀릴 거니까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로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와 얘의 공통범위니까 1부터 4까지다. 끄트머리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5가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별거 없다. 그러니까 이거 밑을 구분하는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죠. 얘는 좀 특별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되게 좀 싫어하는 스타일의 문제잖아요. 뭐 이런 걸 내놨지? 이런 느낌? 자, 밑은 1이 아니다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항상 그 지수든 로그든 밑은 1이 아닌 양수여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 1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게 사실 1이 아니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0제곱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보시겠죠? 밑이 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아까 위의 문제가 똑같잖아요.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 0과 1 사이인 경우를 보셔야 되는데 x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x-1의 완전제곱이어서 0보다 크다는 당연히 성립하거든요. 뭐 보시면 되냐면 얘를 풀어봐야 0과 2 사이인데 1은 아니다. 이거밖에 안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죠? 맞잖아. 네. 그리고 부등식을 풀면 뭐가 나와요? x-0보다 작다니까 x는 1보다 작다 나오잖아요. 아니 거꾸로 풀어야지. 이해하지 마 정신 나는 놈들아. 1보다 크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얘와 얘의 공통 범위를 보는 거잖아. 얘라니 아닌데요? 막 이래야지. 이게 나와요 일단. 그죠? 네. 근데 보세요. 저도 방금 실수했잖아요. 그냥 솔직히 인정합니다. 제가 왜 이 실수를 하느냐. 머리가 딸려서 그런 거예요. 머리가 더 좋으면 실수 안 해요. 아 나는 실수했다고 생각하자. 다음번에 잘해야지. 야 그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야. 또 실수해. 알았니? 선생님 왜 머리가 딸리세요? 아침 11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학문제 풀고 있으니까 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이것도 더 훈련하면 제가 봤을 때는 더 실수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나름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학습량이 부족하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실수했다. 다음엔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수학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올바른 결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맞출 수 있었어. 이딴 건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가정법 과거 아니야? 아시겠죠? 예. 자, 이 경우는 어때요?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죠? 부등식 풀면 x는 1보다 작다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얘랑 공통범위를 보시면 되잖아요? 공통범위는 0보다 작다입니다. 그럼 1과 2 사이 실수가 아닌 거랑 음수가 아닌 거랑 고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얘밖에 없죠. 왜 이렇게 이상한 숫자 나와 있냐? 음수는 아무거나 막 적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1과 2 사이는 2분의 3 정도 한번 적어볼까? 이렇게 한 거고. 이해되죠, 친구들? 예. 그래서 모양은 안 그래 보이지만 이 1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읽어내기만 하면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문제를 보는 눈. 머리가 안 좋은 놈은 눈이라도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반대로 얘기하면 눈만 좋으면 좀 부족한 수학식을 커버할 수 있나요? 진짜예요. 알겠죠? 근데 눈을 좋게 만드는 게 머리를 좋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 걸려요. 머리를 좋게 만드는 건 진짜 긴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웃긴 게 머리가 진짜 좋아야만 풀 정도로 소름 끼치는 문제는 한 시험지에 하나 있을까 말까야. 나머지 니네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전부 다 좋은 눈을 가지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을 좋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집에 가서 루테인 사달라고 하지 말고 그거 말고 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 시력이 안 좋아서 일이 이걸로 안 보이는 거니? 그런 거 아니잖아. 알았지? 네. 자 다음 355번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고 싶다. 보입니까? 보여요? 보이긴 뭐가 보여요? 4분의 1의 x제곱을 2차 함수에 합성해서 만든 합성함수로 만든 부등식입니다. 오, 그렇구나. 4분의 1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의 x 마이너스 a는 양수다. 이렇게 보셔야 구조가 좀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4분의 1의 x제곱 구조 보고 난 다음에 이걸 뭐 치환하시든 뭐 알아서 하십시오. 알겠죠? 치환하게 되면 항상 어떻게 한다고? 야 보이냐? 이거 읽지도 않고 놈들은 안 되겠지. 왜냐면 쟤가 0보다 크게 나왔다고 쓸 거거든. 근데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돼 있잖아. 그럼 얘는 1보다 크게 나왔다는 거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왜냐면 4분의 1의 x제곱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니? 맞잖아.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이쪽만 보면 그래프 이만큼밖에 없잖아. 1보다 크게 나왔다고 보셔야 맞지. 저기 읽어보지도 않고 0보다 크게 나왔다고 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고요. 대칭축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8분의 1인가요? 근데 1보다 크게 났다고 했으니까 1은 여기 있겠네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1, 얼마니? 4분의 3 마이너스 a니? 얘가 항상 0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최소값인 거잖아.
그러니까 4분의 3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a는 4분의 3보다 작다. 결국 이것도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은 합성한 함수의 지역이역이다. 요 간단한 문장 하나로 파괴가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죠? 네. 또 똑같은 문제구나 라는 얘기가 제 말은. 알겠죠? 또 똑같아요. 뭐 쉽게 말하지 마요. 나는 그게 어렵다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하다 보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알겠죠? 왜냐면 제가 고3 때 수업을 해보면 요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고3은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당장 여러분이 그게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결국 고3이 되면 그걸 할 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웃긴 게 여러분들 여기서 나이 먹는다고 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머리 그대로 나이만 먹는 거예요. 야, 넌 나이 먹었으니까 뇌에다가 램 하나 더 꼽아주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오히려 저처럼 되면 나이 먹을수록 머리가 더 나빠지는데 그냥 머리를 사용해서 좋게 만드는 그런 관점이고, 여러분 누구나 머리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3 때 머리를 지금 땡겨서 지금 가지란 말이야. 얼마나 좋아. 알았니? 야, 니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레전드급으로 막 찍으면서 올라올 거 같잖아. 딱 그런 느낌이잖아. 그치? 고3의 대가리 지금 가져와. 알았니? 그럼 돼. 그럼 된다고. 어? 내가 뭐 능력 밖의 일을 하라고 했어. 뭘 하라고 했어. 환경 오염 문제 해결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알겠지? 예. 그냥 고3의 머리를 가져오세요. 356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답이 성립한다. 마찬가지죠. 3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9라는 2차 함수의 합성한 합수함수. 그거를 만든 부등식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번엔 치환 한번 해서 해볼까요? 모든 실수 x니까 얘는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맞잖아? 예. 그러면 얘가 t의 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9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이고, 그림 못 그리네. t는 a예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근데 선생님 0이 어디인지를 몰라요. 우리 힌트 여기 있다니까? 힌트 아니라고 생각하냐? a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a를 양수부터 시도하는 게 맞냐, 음수부터 시도하는 게 맞냐? 아니, 당연히 양수부터 시도해야지. 최대값이니까 값이 클 거 아니야, 되도록이면. 음수인 거 해서 뭔가 구해봐야 양수인 거 해서 그게 나온다면 음수인 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를 양수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0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죠. 맞아?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요만큼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럼 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그래프가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알고 싶은 거니까 최소값만 필요하거든요. 그럼 a일 때가 최소죠. 맞아? 이렇게요. 그러면 9-a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럼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왜? 우린 양수로 간주했으니까. 이게 답이야. 양수에서 이게 나왔는데 음수에서 나올 리가 있겠냐? 이거보다 큰 게?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힌트가 된다니까? 선생님 문제 어떻게 뜯어먹는지 알겠지? 무슨 말? 난 잘하니까, 난 이런 마음이 난 못하니까 하나라도 해서 주워야겠다. 문제에서 최대한 많은 힌트를 주워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푼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 저보다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럼 진짜 저보다 잘 풉니다. 기가 막혀요. 아시겠죠? 예. 네. 알았니? 357번. 한 마리의 박테리아는 X시간 후에 A의 X제곱마리로 증식된다고 한다. 엄청나네요. 예. 5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4시간 후에 4050마리가 되었을 때 5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36450마리가 되는 건 뭐 어쩌죠. 이게 딱 그 문제 아닌가? 이게 활용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지진이 어쩌고저쩌고 별의 밝기가 어쩌고저쩌고 전기 저항이 어쩌고 막 이런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지 않아요? 예. 박테리아 뭐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그냥 A의 X제곱말이 4시간 후에라고 했으니까 한 마리의 박테리아가 A의 X제곱마리가 된다는 것은 A의 X제곱 배가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잖아. 기준이 한 마리니까. 그럼 50마리가 있었으면 50 곱하기 A의 4,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잖아. 4시간 후에는 A의 4제곱 배가 될 텐데 얘가
4050이다 이 소리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a의 4제곱이 81 나와버리거든요. a가 그냥 3입니다. 양수이라고 했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50 곱하기 a의 t제곱이 36450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50으로 나눠질 거니까 계산해 보시면 이게 그냥 내가 이거 3 안 넣고 이거 하기 귀찮잖아. 숫자 너무 커가지고 이 두 식을 나눠버린 것 같거든. 그럼 얘가 t-4가 되잖아. 그럼 3640 나누기 4050은 좀 하기가 쉽잖아. 딱 봐도 49 36이다 그렇지 않냐? 이게 9잖아. 이 상태에서 3을 집어넣으면 t가 훨씬 쉽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얘들아? 물론 뭐 36450 나누기 50을 해도 되긴 되는데 별로 안 하고 싶은 연산이었어요. 그래서 위에 식하고 그냥 식을 나눠버리면 a의 t-4제곱이 9다 이게 나오니까 이게 좀 더 쉽죠. 그러니까 마지막 답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조금이라도 쉬운 방향을 계속 탐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360번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 C14은 5730년마다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 이거를 잘 표현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있잖아. 여기서는 좋았는데 가끔 이런 식도 안 주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가만히 있다가 정량이 있다가 5730년 지난 순간 갑자기 반토막 뭐 이렇게 되는 줄 알더라고.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씩 줄어서 5730년이 지나면 절반이 되더라 이렇게 보는 게 맞지. 갑자기 나머지가 삭제. 굉장히 디지털이야.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를 제가 식으로 알려준 거야. 안 알려주는 문제도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x에 5730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1제곱이 되면서 그때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근데 1년 지나게 되면 2분의 1에 아주 0에 한없이 가까운 제곱을 한 거니까 실제로 1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준 게 되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데 남아있는 양을 fx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1kg였다. 1kg면 1000g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친구들? 처음 양분의 나중 양의 비란 얘기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1000분의 62.5가 2분의 1에 5730분의 x다. 이때 x는 얼마냐 이렇게 보란 얘기지. 근데 1000분의 62.5가 2분의 1의 4제곱이에요.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고 10,000분의 625 뭐 계산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x는 5730 곱하기 4니까 숫자 왜 이래? 22,920 아시겠죠? 네. 요즘 뭐 그 오염수 방류하는 여전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죠? 네. 반감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안 없어진다는 얘기야. 의미가 있는 얘기인가 그게? 응. 자 이제 시스템 가보죠. 와 비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지치는 느낌이지? 361번 AB 양수 AB에 대소관계 나와 있고 일이 아니다. 지수함수의 미치로 사용할 거니까 일이 아닌 양수권이 필요했던 거죠, 그죠? 네. 옳은 것을 골라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는데 하나는 함수값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냐면 y축의 좌측에 있는 어떤 특정한 값을 표현하려고 마이너스를 그냥 대충 넣은 거야. 근데 지수함수의 특징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잖아. 만약에 증가함수 함수라면 y축의 좌측에서 함수값이 무조건 1보다 작아요. 감소한 함수라면 y축의 좌측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1보다 큰 거죠. 그렇지 않아요? 즉 f가 감소한 함수고
g는 증가하는 함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서 기억이 참이다 이렇게 바로 맞추셔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림 보고 알겠죠? 이거 방금 제가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지수함수는 미치의 범위에 따라서 만약에 미치 1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하필이면 여기가 0,1이란 말이야. 여기 있는 1이 지금 여기 있는 거라고. 그럼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사실 뭘 넣어도 1보다 작다고. 마이너스를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2여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3여도 마찬가지야. 뭘 넣든 그냥 무조건 1보다 작은 거야. 알겠지? 근데 이 gx라는 함수의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1보다 작다는 건 g라는 놈이 증가함수라는 얘기잖아. g가 증가함수면 g의 미치는 b잖아. 그럼 b는 1보다 크단 말이라고. 이 동시에 안 봐도 돼요. 그냥 이것만 봐도 아 b는 1보다 크군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세요? 근데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1보다 크려면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1보다 큰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 a는 0과 1 사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이 정도는 그래프를 안 그려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물론 좀 더 복잡해지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이해하시겠죠? 예. 지워되죠? 다 이해되죠? 예. 니은은 뭐예요? FA하고 GA라고 했는데 어차피 양수니까 Y축이 우측을 보는 거잖아? 근데 G가 그러니까 G의 함수값이 F의 함수값보다 컸거든요? 그럼 지수함수는 Y축의 우측에서 밑이 큰 쪽이 누구예요? 함수값이 무조건 위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gx에 미친 b가 fx에 미친 a보다 무조건 커야 맞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크잖아요. 이게 웃긴 게 1보다 작다고 돼 있지만 a, b가 둘 다 1보다 크더라도 이거 성립이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일부러 지금 1보다 작은 거 물어본 거야. 왜냐면 봐봐. a랑 b가 둘 다 1보다 컸다고 해볼게. 내가 둘 다 증가한 함수라고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얘가 y는 저 대소관계를 맞춰주면 y는 ax제곱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래서 지금 b가 a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y는 bx제곱은 이런 식으로 커진다고. 이게 큰 값이니까 니네 너 보면 금방 알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교차점의 우측에서 함수값이 더 큰 애가 밑이 큰 애야. 근데 이게 밑이 작은 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둘 다 감소하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못 그리고 우물쭈물하는 친구들이 있어. 오른쪽은 막 넣어보면 되는데 이제 이거 오른쪽 넣어보려고 하니까 값이 너무 분수값이 나오잖아.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니까 가령 뭐 y는 ax제곱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b가 더 크잖아. 그럼 b는 어떻게 생겼냐? 다시 그려야겠다. b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물론 숫자를 넣어서 확인을 시켜줄 수도 있죠. 그러잖아. 뭐 b가 뭐 2분의 1이고 a가 3분의 1이다. 그럼 1 넣어보면 b는 1,2분의 1이고 a는 1,3분의 1이니까 더 작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야, 이 둘 사이에 일관성이 있다. 어떤 일관성이 있냐면 요 0,1의 우측에서의 대소 비교를 기준으로, 왜냐면 0,1에서 대소가 바뀌거든요. 0,1을 제가 그래서 교차점이라고 불러요. 교차점의 우측에서 지수함수는 무조건 밑이 큰 쪽이 위에 있습니다. 그 밑이 0과 1 사이든 1보다 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특성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쉽게 판단할 수 있다면 이럴 때 똑같이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굳이 얘가 1보다 작은 밑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낸다는 건 1보다 작은 걸 주면 니네가 여긴가? 저긴가? 이렇게 삽질한다는 걸 이미 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교차점의 우측에서 밑이 큰 쪽이 무조건 위에 존재합니다. 로감수는 역함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냐? 밑이 큰 쪽이 아래에 존재. 그게 0과 1 사이는 1보다 크든. 이걸 일단 딱 외우잖아? 그러면 편안하다. 왜냐면 이거 많이 물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물론 그냥 뭐 그런 거 안 해도 저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러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안 되는 애들이 많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숫자. 왜냐면 우리가 1보다 큰 수에 대한 연산은 많이 해봤지만 0과 1 사이의 분수에 대한 연산을 많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꺼려진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한 대소 비교가 왠지 틀릴 것 같고 불안하고 이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야.
근데 제가 말한 거 교차점의 우측에서 지수함수는 밑이 큰 쪽이 위에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니은을 읽어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냐? 그냥 바로 동그라미 치겠죠. 이해하겠니? 그래서 실전에서는 니은 같은 거는 그림을 그릴 가치도 없는 보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밑이 큰 쪽이 Y축의 우측에서 위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Y축의 좌측을 기준으로 하면 밑이 큰 쪽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외우려고 하지만 헷갈리니까 하나만 외워 그냥. 알겠지? 하나만 외워. 그래서 니은도 참입니다. A, B가 1이면 이란 말은 B가 A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Y는 A의 X제곱과 Y는 B의 X제곱은 A분의 1의 X제곱은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얘랑 X 대신 마이너스 X 집어넣었으니까 Y축 대칭이구나. 그래서 얘를 보고 Y축 대칭이다 바로 하셔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Y축 대칭인 그래프다 라는 거 알면 되고 B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B가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일 거고 이렇게 Y축의 대칭 구조일 하나도 안 대칭이다 미안하다 대칭이라고 믿어줘 알겠지? 이렇게 대칭 구조의 함수일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Y는 BX제곱이고 얘가 Y는 AX제곱이야. 알았니? 근데 내가 뭘 하고 있냐면 그 F에다가는 A를 대입하잖아. 근데 A는 감소하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값이거든. 그지 않니? 그 다음에 B는 증가하니까 1보다 큰 값이란 말이지. 그래서 뭐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다고 간주하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그러면 FA라는 놈은 여기 이 부분의 함수값이구만. A, FA. 맞아요, 맞아요. 근데 FB가 아니고 G-B잖아요. 그럼 -B는 얘가 대칭이니까 정확히 얘하고 똑같은 높이에 여기 이 부분이 -B다 이 소리예요. 그냥 볼 필요도 없죠. 아니면 G-B는 뭐하고 같다? 그냥 GB하고 같다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곡선 지체가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점의 Y좌표는 이미 A, FA보다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FA가 큰 게 참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서 판단하는 게 맞나요? 맞아요. 맞다고. 하나의 좌표 평면에 여러 개의 지수함수를 그려서 걔들의 대소관계를 똑바로 볼 수 있는가가 엄청 물어보고 싶어하는 소재예요. 손으로 그리기 싫으면 머릿속으로 그리는 훈련해가지고 맞다. 뭐 이렇게 하든가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 존나 짜증나는 거 또 나왔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장성아 굉장히 묻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할 수 있어야 되고 충분히 훈련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아시겠어요? 제가 최악의 상황이 뭐죠? 이건가? 저건가?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이렇게든가? 저렇게든가? 차라리 약간 느려도 그리고 나면 이거야. 이 정도가 차라리 낫지. 자, 362번입니다. 이게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도 안 복잡해요. 왜냐면 야 이런 거 나오면 니네 되게 싫어하잖아. 난 너무 좋아. 왠지 알아? 이 함수의 그래프를 요만큼만 그리면 된다. 얼마 땡큐야. 야 길이 이만큼만 그리면 된다고? 개 땡큐. 이런 얘기잖아. 아 진짜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주기함수예요. 제가 그 얘기했죠. 독립변수의 차가 상수이면 주기함수라고. 합이 상수이면 선대칭이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차 주기네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알겠죠? 예. 차가 상수이면 주기함수, 합이 상수이면 선대칭입니다. 차가 상수니까 주기함수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얘가 뜻하는 거 무슨 뜻이냐면 딱 구간의 길이 이만큼만 함수를 준다면 나머지 모조리 그릴 수 있다는 뜻이잖아. 1만큼 줬고 1만큼 줬죠. 이만큼이 있네요. 다 그릴 수 있네. 끝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또 너무 예쁘게 그리면 너네 어떤 그런 실제로 니네가 푸는 느낌이 좀 없긴 한데 뭔 말인지 알지? 모르나? 알죠? 예.
괜찮아. 니네 존나 대충 그릴 거기 때문에. 손 부들부들 떨면서. 예. 그러면 0과 1 사이면 증가함수니까 야, 평행이동 생각하지 마. 요만큼 그리는데 무슨 평행이동이야. 0 넣으면 얼마야? 2분의 1. 1 넣으면 얼마야? 1이지. 1이지. 그럼 뭐 이렇게 가겠냐? 정신 나간 거야? 이 지수함수인데? 아래로 부르는 건 알잖아. 그러면 적당히 이렇게 간다. 하나도 안 볼록 미안해.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냥 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거 다음 것도 평행이동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감수하는 거 알잖아. 알아 몰라? 알지? 1 집어넣으면 1이고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다시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곡선 똑같은 곡선이니까 밑이 같으니까. 그럼 이거 반복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반복 똑바로 할게요. 죄송해요. 네, 반복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가 1, 2, 3, 4, 5 이렇게 진행할 때 왼쪽은 안 그리나요, 선생님? 왼쪽은 안 그려요. 왜? y는 5분의 x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어차피 y축의 좌측에서는 x축 아래로 내려갈 거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는 x축 아래로 내려가는 함수가 아니라서 교점을 따지려고 할 때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 5,1이 필요하잖아. 그러지 않니?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0,0에서 5,1을 딱 지나잖아요. 그럼 얘가 y는 5분의 1 x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됐죠? 그럼 교점이 하나, 두 개, 두 개다. 답은 두 개. 맞아요, 안 맞아요? 조심해야 될 게 니네가 만약에 손으로 그렸다면 얘가 이렇게 이러시라면서 여기 왠지 만날 것 같지 않아 왠지? 그럼 4개라고 세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이 있으면 교점 이따 무조건 세지 말고 야 이 점의 좌표가 뭔지를 봐봐. 이 점이 뭐예요? 2,2. 그렇죠. 2,2분의 1이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냐면 2,5분의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5분의 2가 더 작잖아요. 되지 않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아래로 지나가니까 만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이걸 확인을 하고 두 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입니다. 아시겠죠? 예. 왜냐면 저는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많이 그려주는데 그냥 바꿔 말하면 그래프의 진짜 모양을 알면 계산을 좀 덜 하지 않겠냐 상대적으로? 야 대충 그려도 된대 이렇게 그리면 계산할 일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함수의 실제 그래프의 모양을 보여주려고 얘를 많이 쓰는 거야. 그림 잘 그리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남학생들 막 진짜 겨드랑이 샤프 끼고 그린 것처럼 그리지 마라. 알겠니? 예쁘게 그려. 알았어? 응. 예쁘게 그리는 훈련하면 좀 빠르면서도 예쁘게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364. 직선 y는 t가 세 함수 y는 a의 2x제곱과 y는 a의 x제곱과 y는 a의 2분의 x제곱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bc ac가 6이고 adb의 면적이 6일 때 bce의 면적을 구하시오. 물론 저처럼 문제를 풀 이유는 딱히 없는데 이게 y는 t가 어쨌거나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너네는 t를 독립변수로 보고 뭔가를 해석한다는 얘기지. 뭐가 몹시 부자연스럽지 않냐? 왜냐하면 독립변수는 보통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럼 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을까? 얘가 애당초에 지수함수가 아니기 때문이야. 로그 함수를 갖다가 뒤집어서 지수함수라고 해놓고 y값을 움직이면 주로 x값을 움직이며 문제를 풀어왔던 우리 학생들이 헷갈려서 틀려주겠지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딱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 친구들아. 알겠니? 선생님 지수함수 단원인데 로그 함수 써도 되는 거예요? 야 둘이 역함수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지? 안 가르쳐도 아는 거라고. 안 가르쳐도 아는 거야. 이걸 그냥 로그 함수로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니네가 내가 무슨 말인지 더 정확히 알게 될 거야. 알겠니? 알겠어? 이걸 로그 함수로 해석한다는 말은 여기를 x축으로 보고
얘를 y축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x는 t가 되는 거잖아, 친구들아. 이것이 생각하기 편하다. 그럼 함수는 얘는 뭘로 바뀌어요? 준영아, 역함수 뭐야? 뒤진다. 야, 2배하고 a를 밑으로 하는 지수에 올렸지. 거꾸로 하면 a를 밑으로 하는 로그에 올리고 2분의 1 배하면 되지. 2분의 1 로그 ax야. 얘는 y는 로그 ax겠지. 얘는 y는 2 로그 ax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하네. 하다 보면 나중에 저런 거 안 써도 돼. 저런 거 안 써도 그냥 역함수로 눈으로 봐. 알겠지? 역함수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알았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이렇게 바꾸자마자 눈에 확 들어버리지. 야, 또 이제 t를 넣을 거 아니야. 얘랑 얘 비교해봐. 로그 ax의 2분의 1배, 로그 ax의 2배. 완전 소름 아니냐? 그렇지 않냐? 야, 내 말은 여기가 1대 2인 게 그냥 바로 한눈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진짜 안 들어온다고? 들어오잖아. 로그 ax는 중간 지점을 관통하고 있잖아.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1대 2인 게 그냥 바로 보여버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대 1대 2겠지. 여기까지 하면. 여기 딱히 필요 없잖아. 삼각형은 상관없으니까. 그치? 납득하겠죠, 여러분? 납득하겠죠? 그런데 전체 길이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AB는 얼마다? 2다. BC는 얼마다? 4다. 이렇게 말을 한 거란 말이야. 이해하겠니? 넓이 6 때문에 AD는 얼마냐? 6이 되겠네요. 맞아요, 안 맞아요? AD는 6이 되겠죠. 네. 그리고 AD를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어차피 뭘 풀어야 되는 거냐? 삼각형 BCE를 구해야 되니까 CE의 길이도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걸 이렇게 연장해서 밑으로 내리고 점선을 해줄까? 네. 이것도 이렇게 연장해서 밑으로 내려서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하는 게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자, 그러면 AD의 길이가 6이라는 걸 x1과 x2로 설명할 수가 있잖아. 왜냐면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게 AD일 거니까. 납득하겠니? 그치? 납득하겠지? 오른쪽에는 가장 긴 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얼마야? 여기선 또 근데 또 지수함수를 또 써요. 지수함수 쓰는 게 편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까 제가 지워놨지만 여기 보이죠? 이거만 바뀌면 알겠죠? 예. 그러면 저기 저 부분의 길이는 얼마냐면 A에 X1으로 하자. 여기 하지 말고 똑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의 길이, 그러니까 겹치니까 이렇게 놔둔 건데,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를 아까 제가 이렇게 썼잖아. X2를 안 쓰고 X1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X1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직사각형이라서, 그지? 그럼 X1을 집어넣으면 이 함수에 넣는 거죠. 그래서 A의 2X1이에요. 그리고 A의 X1이 되죠. 이게 6이네요. 알아보시겠어요? 이 길이 같다고. X1만 가지고 할 수 있잖아. 이해했지? X1 얼마니 그러면? 이거 그냥 풀리지 않나? A의 X1 제곱이 3 아니냐? 물론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옮겨서 인수분해 하셔도 돼요. 근데 A의 X1 제곱은 양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두 개 중에 하나만 고르잖아요. 3이죠. 9-3은 6이니까.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예. A의 X1 제곱이 3이라는 것은 T가 9라는 걸 뜻해요. 여기 이제 T도 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T는 9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뭘 봐야 되는 거냐면 EC의 길이를 봐야 되잖아요. EC의 길이는
x2제곱 좀 숫자가 좀 거지 같긴 하다. 이 C의 길이는 A의 x2제곱 마이너스 A의 2분의 1 x2제곱이에요. 맞니 아가들? 맞잖아. 근데 x2가 얼마인지 아는 거지. t가 9인 줄 아니까. 모르는 건가? 왜냐면 아까 내가 이 t가 9라고 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부분의 길이가 a의 2분의 x2제곱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9란 얘기잖아. 그럼 선생님 여기는요? 야, 여기는 어차피 여기서 보이잖아. 그냥 얘를 제곱했을 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a가 뭔지도 모르고 x2가 뭔지도 모르지만 이게 81-9인 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2가 되죠. 그럼 삼각형 BCE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72가 돼서 답이 144가 됩니다. 이해되겠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 보셨죠? 때에 따른 지수함수를 보고 때에 따른 로그 함수를 보고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XY축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읽으면 된단 말이죠.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진짜 Y는 X에 대칭을 시켜서 그래프를 다시 그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고등 하에서 배웠잖아. 역함수를 표현하려면 X와 Y 바꿔야 되잖아. 그럼 실제로 이렇게 X축이랑 Y축으로 보는 건 교육과정 내에서 인정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축만 바꿔놓고 역함수 구했다고 이렇게 막 선수를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쓰는 일종의 스킬인 거고요. 교육과정에서는 독립변수가 반드시 어디에? 안 보이지? 독립변수가 반드시 어디에? 가로축에 있게끔 정해놨어요. 그래서 독립변수가 세로축에 있는 경우를 함수로 잘 인정하지 않거든요. 바꿔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이 벌써 나머지는 내일 하죠. 네.